어려운 법을 알기 쉽게 맞춰드립니다. 맞춤형 법률 맛집 맞춤법 리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소장이 나왔어요. 오늘은 임차인이 안 나갈 때. 근데 이것도 진짜 골치 엄청 제가 아프다 그러던데. 왜 명도 소송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명도 소송은요? 집 비워라. 뭐 이런 거예요. 그 임대차 관계에서. 아니 왜 안 나가요? 못 나가는 걸 수도 있고요. 못 내쫓아요? 쫓아내기 위해서는 네. 법적 권한이 필요하니까 그 권한을 받기 위해서 이 소송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월세를 몇 달 밀렸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연락이 안 되는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집주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 명도소송이라고 하죠. 흔히 말하는 부동산 인도소송. 그 소장 쓰는 법을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전자소송 양식 모음을 들어가 봤는데 이 건물 인도소송이나 명도소송 양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 대여금 소송 소장 그 양식에다가 따와가지고 그냥 제가 써봤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접수인이랑 사건 번호, 배당 순위 번호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건 법원에 쓰는 거니까 사건 명부터 시작합니다. 뭐 사건명은 건물 인도 등 이 정도로 하죠. 등을 또 붙인 이유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예. 등을 굳이 쓴 이유는 건물 인도뿐이 아니라 네가 안 나가면서 생긴 손해가 있겠죠. 그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기 위해서 등이라고 쓴 겁니다. 자, 임대인은 접니다. 네. 그리고 임차인은 함소용입니다. 나쁜 건 늘 저죠. 이제 원고 주민등록번호 쭉 쓰시고요. 주소 쓰고 연락 가능한 번호. 왜냐면 법원에서 연락 올 테니까. 그리고 자, 함소용의 인적사항은 어디 있을까요? 계약서. 그렇습니다. 계약서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송 목적 값 이런 것도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시 청구 취지입니다. 청구 취지는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이 소송에서 원고가 어디로는 목적을 써야 됩니다. 목적이 뭐겠어요? 이 집 비워달라는 거잖아요. 집 비워라 이게 아니라 나한테 인도하라는 거예요. 깨끗이 해서 인도하라라는 것을 포함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그래서 계약서 쓰실 때 보면은 집원 쓰고 이거 몇 층에다가 면적 전체냐 이런 걸 다 써야 되는데 이걸 청구 취지에 다 쓰는 기도 하지만 보통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하라 이렇게 쓴 다음에 다른 종이에다가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별지를 첨부합니다. 그래서 별지 목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그리고 밀린 차임에다가 거기다 이자 붙을 수도 있잖아요. 붙여야죠. 그렇죠. 그런 얘기를 쓰는 건데 원래는 이 계산이 되게 복잡해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넉 달치를 밀렸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이날 첫 번째 달 이자랑 이때 이자, 이때 이자, 이때 이자를 한꺼번에 청구할 수가 없고 따로 계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날을 기준으로 해서 이자 계산은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며칠부터 이거 다 꼽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4달이면 상관이 없는데 6달이면은 그럼 청구 취지만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과감히 이때 이자는 제가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만약 월 차임이 3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만약 넉 달을 밀렸다. 그럼 1,200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1,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서정 부분 송달 다음 날부터 다감 날까지 연 10%. 이거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자를 제가 붙였고요. 그리고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죠? 이 사람이 언제 비울 줄 알고. 그럼 그때까지 계속 월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까지 청구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비워라? 언제까지 비우라가 아니라 네가 비우는 날까지. 그때까지.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날짜는 뭐 제가 그 임대차 기간 끝난 다음 날부터 정했는데 인도를 완료하는 날까지 월 3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여기서 왜 비율로 계산한 돈이라고 했을까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17일에 비울 수도 있고 20일에 비울 수도 있잖아요. 한 달 차이면 300만 원인데 20일 동안 썼다. 그러면 일할 계산해야 되겠죠? 그래서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지파 행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 원인을 쓰겠죠. 청구 원인은 소송을 하는 그 중에 히스토리를 쭉 적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고 앞에 임대차 관계, 그래서 뭐 임대차 기간을 어떻게 했고, 자 사실 이 사건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가 있어요. 뭐요? 왜냐하면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임차인이 차임을 지급 안 하면 그걸 그냥 달라고 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금에서 까죠. 근데 보증금도 없으면?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보증금이 엄청나게 많으면 아까 청구 취지 이쪽으로 돌아가 볼까요? 또 달라지나 보다 내용이.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제가 1,200만 원 달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일 보증금이 3억이야. 그러면 1,200만 원 달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보통은 여기서는 내가 보증금을 주는 거와 동시에 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깐 돈 돌려받고 난 인도해라 이런 식으로 됐는데
예를 들어서 밀린 월세가 너무 많아서 보증금 다 까먹고도 초과했다. 네. 그럼 그때 이런 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계약은 보증금이 없고 월세만 있는 것을 전제로 한 거예요. 네. 편의상 월차에 얼마나 계약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4월 말일부터 뭐 마지막까지 저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 그걸 입증해야 되겠죠? 그쵸. 그럼 계좌 거래 내역 같은 거 네. 주면 되잖아요. 매달 말일 들어왔었는데 그때부터 없었다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 네. 내용 증명 보낸 거 그 증거로 쓰고 상대방 일을 수령하지 않았고 문제도 받지 않았다. 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면은 문자 메시지에서 일십한 거, 일 남겨있고. 뭐 카카오톡 메시지 이름 계속 네, 남아있는 네. 그런 거 캡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네. 해지 통보가 도달해야 되는데 도달이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럴 때 이런 경우에는 보통은 이 사건 해지 통보를 이제 소장으로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한 번 더 언급을 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건 소장 보험 송달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인도할 의무가 있다. 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했잖아요. 그쵸. 밀린 차임을 이제 2023년 차임 전후 지급하지 않았으니 네. 4개월부터 1,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 앞으로 인도할 네. 때까지 장래 월 300만 원 계산해서 다시 한 번 또 언급을 그렇죠. 해주네요. 이 결론 그러니까 모두 이중해 주시면 바랍니다. 아까 입증 방법은 임대차 계약서라든지 네. 이런 거 증거를 쭉 목록을 여기다 다시 한번 적어주는 거고요. 원고가 내는 증거는 피고가 내는 증거는 네. 을이 붙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시네. 아우, 세 번째잖아요. 그러니까요. 첨부서류 쓰시고 네. 날짜 쓰시고 서명 달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죠? 관할 법원이라 그랬죠. 맞아요. 예. 사실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시간 관계상 네. 그냥 피고 주소지로 하겠습니다. 근데 저 질문 있는데 전에 영상에서는 저희가 그 선택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피고 원고 주소지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법률 위반 얘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건물 인도랑 네. 돈을 달라는 청구가 섞여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제가 시간 관계상 피고 주소지로 바쁘니까 가까운 데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소장이 소장이 다 썼네? 끝났네요. 그러니까 사실 보니까 청구 취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취지가 제일 중요해요. 네, 그 내용만 좀 달라지는 것 그래서 같고. 취지를 잘 못 쓰면 법원이 다시 쓰라고 해요. 아, 그것도 귀찮아. 근데 다시 안 쓰잖아요. 그럼 법원이 불러요. 변론기를 왜 안 불러가지고 원고 법률 전문가 조력을 한번 받아서 청구 취지를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렇게 판사님 얘기합니다. 그래도 또 나이스하게 얘기해 주시네, 한 번 더. 예, 그 법원이 그 정도까지는 다 해줘요. 어, 그렇게 했는데도 네. 이거 안 고치지 하면. 못하다. 그럼 기각 판결 나죠. 그쵸. 할 생각 있다는 거 없다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저 판사님 화내는 것도 봤어요. 진짜 화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어우, 판사님도 사람인데.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장 쓰는 거, 뭐 내용 증명 보내는 거, 독촉장 쓰는 것만 지금 몇 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게 진짜 유용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필요할 일은 알겠습니다.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럼요. 혹시나 그럼 만약에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가 미리 이렇게 알려드렸으니까 저희가 양식도 이제 올려드릴 거잖아요. 그 블로그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